이제 제 10번째 마지막 일간 계수가 남았습니다. 계수는 십성, 그 대입에는 상관에 해당되죠. 계수는 상관이다. 축토는 상관이 편관을 본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패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상관이 편관을 본 경우도 여러 지지의 진술충미와 마찬가지로 계축과 계미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같다. 물론 그동안에 이해하신 걸로 미루어 보건대 작용은 판이하게 다를 거라는 생각 하시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계축의 모습, 상관이 편관을 봤으면은 이 자체만으로도 뭔가 불균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관은 활동하는 성분이고 표현하는 성분이고 이기적인 성분이고 밖으로 향하는 성분이라면 편관은 수렴하고 거둬들이고 저장하고 억압을 받는 억압을 가하는 편관을 만났다는 것이 계축이라는 구성인데 이 구성은 기본적으로 서로 좀 화합하기 어려운 간접배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지장간 사정은 좀 다르죠. 계미와 차이가 있다면 역시 지장간 사정에 따라서 그 대우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축에 있는 축자 속의 기토는 그대로 편관 역할을 합니다. 근데 계수나 신금이 들어있다는 것, 신금은 편인 역할을 할 것이고 계수는 비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계수는 겉으로는 편관을 만나서 뭔가 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공격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면은 거의 한 집안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뭐 계유나 뭐 다를 바 뭐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축은 뿌리라고 말을 하죠. 계축. 뿌리가 된다. 적천수에는 양신흥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축을 일러서. 양신, 두 글자가 다 왕성하다. 두 글자라는 말은 수, 토가, 계수와 축토를 말합니다. 두 글자가 다 약하지 않다, 왕하다, 발전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결코 토극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계축은 양신흥왕인데 계미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계미와 계축은 전혀 다른 구성으로 관찰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적천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계축을 봤을 때 지지에서 극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경우는 여간해서 없습니다. 여간해서 없다는 말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겠네요. 있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좌우에서 지지에 축토의 좌우에서 5화, 4화가 협력하고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축토도 거의 열기를 갖는다. 미토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글자의 배합이 있을 경우에.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계수의 뿌리로 관찰을 해서 뿌리가 된다면 그것은 신약하다 이런 얘기는 할 거 없이 오히려 그 속에 인성이나 비견이 편인이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관찰을 하죠. 그래서 지지에 토를 둔 수의 경우에 임진과 임술, 계축과 계미 이런 경우에 좌우 사정에 따라서 그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다만 계미의 경우에는 좌우에 수가 있더라도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임술의 경우에도 좌우에 수가 있더라도 그걸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진과 개축은 좌우에 어떤 글자가 배치됐냐에 따라서 극이 되기도 하고 또 뿌리가 되기도 한다는 점,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 정도는 충분히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네요. 이와 같이 편인이 있고 비견이 있는데 전부 다 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진 같은 경우는 겉모습은 양대양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니까 다 음양이 달랐죠. 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개축은 겉으로도 음이고 속으로도 음이다. 그래서 순음이다. 이렇게 되면은 양의 기운이 너무 없다. 그래서 이런 느낌, 위축되는 느낌이 좀 든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개축은 위축이 된다. 발전적인 기운이 부족하다. 응고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는 이런 형상이라, 이러한 간지가 됐을 때 이것이 한 사람의 개인일 때 이 사람은 진취성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개축일주는 뭔가 앞을 향해서 뻗어가는 그런 성분이 부족하다고 해석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살이에서 적극적으로 개척하겠다는 정신보다는 소극적으로 적응하겠다는 생각, 순응하겠다는 생각이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좋겠네요. 음이 음을 만났습니다. 순음입니다. 여기서 생성지기를 느끼려면은 좌우에서는 양을 좀 만나야 되겠는데, 좌우에서 조차 음의 기가 넘친다 그러면은 그런 점에서는 너무 치우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일지에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이런 구성은, 더구나 뭐랄까 순음 중에 순음인 개수의 특성을 본다면 더욱더 위축돼 가지고 아마 대인 기피 현상, 방 안에 틀에 박혀 있는 그런 현상, 밖을 싫어하는 현상, 이런 느낌들 또 갖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그 두더지처럼, 두더지는 꿉꿉한 흙을 좋아하죠. 먹을 게 그 안에 많이 있으니까. 밝고 건조한 것은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두더지라는 속성은 이렇게 음지성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개축도 그와 같이 좀 어두운 쪽으로 자꾸 파고드는 듯한 느낌, 이런 것이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인간이 사회를 무시할 수가 없는 관점에서 본다면 뭔가 조금 적응이 잘 안 되는 듯한 이런 것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관찰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가느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축은 특별히 주변의 조건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는데, 기운은 충분히 여기 저장되어 있습니다. 축토 속에. 그래서 다시 토나 수가 토, 수, 금이 필요치 않다. 수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토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필요치 않다. 이렇게 관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이나 화가 등장하게 되는데, 목이나 화가 등장하는 중에도 특히 이 경우에는 화가 좋겠습니다. 일지가 편관이기 때문에 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화생토 해가지고 편관이 강화되면서 뭔가 일거리를 찾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화를 가장 반가이 여긴다.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특히 너무 음적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더욱더 병화의 가치는 돋보인다. 병화가 없으면 정화도 좋습니다. 재성이 들어와서 이 음기도 몰아내고, 또 뭔가 소극적인 마음도 좀 열고, 뭔가 좀 명랑해지게, 밝아지게, 이렇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 병화가 가장 좋고 정화도 좋다.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가 되면은 뭐 크게 그렇게 내부적으로 충돌 없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일원으로서 그렇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병화, 정화 다 있어도 뭐 괜찮겠죠. 다만 신약할 때는 뭐 인성을 용신으로 쓰고 인성운에 발전하는 걸로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병정화가 하나도 없다.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또
뭔가 한쪽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있군요. 만약에 수가 있다든지 토가 있다든지 금이 있다든지 전부 다 좀 억압만 받는 상황이라서 좀 밝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관찰을 하겠습니다. 다만 목이 있을 때는 조금 고민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을 쓸 때는 간목을 우선 해야 되겠죠. 음양이 다른 을목도 고려는 할 수 있습니다. 간목이 들어오게 되면은 일제 이것은 편관으로 보지 말고 그냥 뿌리로서만 봐주자. 그러니까 이때는 밖으로 상당히 활동을 할 수 있는 걸로 봐서 사교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반대가 되겠죠. 개축의 축은 이때는 무시됩니다. 크게 고려하지 않고 위축돼 버린 거죠. 간목에게. 그래서 사교적으로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간목이 병화를 만약에 봤다면 이때는 뭐 그냥 굳이 개축이라고 뭐 위축돼 있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이 주변 여건이 일지에 있는 이 습기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참 좋겠다. 그러면은 사교적이면서 여기서는 결실이 되겠네. 결실은 항상 중요하다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갔을 경우, 음양이 다른 쪽으로 갔을 경우에 아주 바람직하다. 사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상관생재. 일지는 편관이라고 볼 필요 없다. 대립하지 않는다. 그냥 뿌리로서만 존재하고 이 뿌리를 받쳐주는 어떤 받침대 역할을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자.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건 개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다 엄습하다고 볼 것도 아닌 것이 이러한 구성이 개입되었을 때를 또 가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식신이 들어올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식신은 결코 편관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음양이 같기 때문이죠. 편중돼 있죠. 그래서 식신을 만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대립입니다. 관살을 극한다. 이 식신은 특히 살을 극하죠. 이 살을 극하는 관계는 대립이 됩니다. 대립이 되면은 뭔가 좀 공격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식신만 있고 또는 이렇게 재가 병화든 정화든 옆에 있지 않다면 이 식신은 편관을 공격하는 대로 방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속이 좀 많이 시끄럽겠네요. 그래서 식신이 있을 때는 옆에 재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격이 아래로 가지 않습니다. 옆으로 갑니다. 물론 이것이 월간이고 연간일 경우를 지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식신생재든 상관생재든 식상은 재를 만났을 때 관살을 극하지 않는다. 우선 자기가 향할 곳이 편안하게 옆에 있으면은 뭐하러 그 극하러 갈 것이냐 이런 거죠. 옆에 이쁜 자식이 있어서 자식하고 노느라고 밖에 있는 마당소에는 잊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관찰한다면은 식상이 관살과 대립할 그런 조짐에 있을 때는 재성이 반드시 그 중간에 개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취를 위해서 애를 쓰느라고 오히려 편관은 인내심으로 그런 어떤 극기심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존재하게 된다. 쓰이게 된다. 이것은 유용하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재가 없을 때, 이 식상의 향할 곳이 관살밖에 없을 때 공격적이 될 것이고, 공격은 공격을 낳습니다. 공격은 공격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그것이 요동을 칩니다.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멈추지 않습니다. 인생살이에서는 자연환경도 그렇지만 인생살이에서 너무 그렇게 요동을 계속 친다는 것은 그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지 않는가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니까 개축의 경우에 뭔가 주변에 쓸 수 있는 십성이 아주 제한적이다. 목 아니면 화인데 화를 쓸 때는 문제가 없으나 목을 쓸 때는 조건이 상당히 문제가 크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개축을 관찰하시면 낭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이런 관점으로 관찰을 하시고 이해가 되신다고 그러면은
개축에 대해서 어떻게 개축을 읽어야 될 건지는 파악이 되겠습니다. 뭐 천간에 인성이 들어오면 직관이 좋겠는데 경금이나 신금이나 직관이 좋으면 이미 안에도 또 인성이 있으니 이것 또한 낭비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목화에 제한을 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 확실히 아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구성의 경우에 때로는 또 뭔가 다양하게 찾을 것도 같은데 정작 개축의 경우에는 떠들어 보니까 달리 적용할 만한 게 없다는 이런 아쉬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좀 습하다는 거, 어둡다는 거 이런 점들이 그러한 현상을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자의 기묘의 개축 임술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일주만 놓고 대입할 때는 좀 자유로운 그런 이제 구상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딱 사주가 적히게 되면은 그건 이제 끝나버렸죠. 이 상황에서만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자료를 임상을 통해서 관찰하지 못한다면 그냥 이론으로서 막연하게 어떤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제품을 이렇게 확인하는 데에는 역시 실제 임상이 필요하겠습니다. 연월일시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 보니까 편관 중복돼 버렸죠. 이건 급제와 편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다른 게 없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겨우 그냥 직장인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직장인 정도가 좋다. 사업 안 되겠습니다. 재성이 술중에 암장돼 버렸네요. 적성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냥 동료들 많이 있는 데에서 조금 피곤한 듯하게 직장 생활하는 그야말로 평범한 흔히 셀러리맨이라고 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주어진 업무에만 충실히 할 수 있는 별로 뭐 별다른 능력이 없는 그냥 평범한 이런 월급쟁이 이런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렇게 나타났다가도 혹 또 이제 운에서 재운이 들어주면은 좀 더 승진도 하고 좀 돈도 되겠죠. 운에서 식상운에 들어왔을 때는 조금 난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식상에 대한 적응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있긴 합니다만 좀 넓다는 뜻으로 이해를 합시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식상이 들어와서 편관을 딱 때렸을 때 특히 식신이 문제군요. 이때는 직장에서 잘리게 됩니다. 직장에서 잘리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릇만 되면 하겠는데 자기 사업 하기가 어렵다고 만약에 상황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 다시 또 그 식신운이 지나간 다음에 직장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싫으면은 식신운이 들어오는 것은 피하고 식신보기를 뭐같이 할까요? 호랑이같이 하고 식신은 아예 무시하고 본체만체하고 열심히 직장에서 마음을 달래는 이런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성 하나 없네요. 여기 시간이라도 하나 왔으면 좋겠는데 저녁에 태어나서 재성이 없으니 뭐 오전에 태어났더라면 재성 좀 가지고 있었을 법도 합니다만은 조금 아쉬움을 갖는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다음 자료는 기유년의 신리월에 역시 개축이 될 것이고 정사시가 됐습니다. 이건 또 다른 그림이 형성이 됐다고 봐야죠. 자, 편인 투출돼서 나와 있다. 그래서 부정수용이 상당히 강화될 것 같고 또 보니까 관살도 뭐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선 부정수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거 뭐 금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군요. 시간에 있는 정화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쪽 사주에 비교한다면 훨씬 낫잖아요. 훨씬 낫다는 얘기는 다양화되어 있는 이 십성 배합에 의해서 그래도 뭔가 통제할 수 있는 관리직이 가능하다.
여기는 일반적으로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단순직이라고 말한다면, 단순하죠. 뭔가 나름대로 국내하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여기는 관리직입니다. 관리직은 그래도 좀 더 규모를 넓혀갈 수 있고 승진도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직장이라는 것도 역시 관리하는 곳이겠죠. 사람을 관리하는 것도 있고 상품을 관리하는 것도 있고 뭐든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직장에서 자기 일자리는 안정이 되겠죠. 관리가 잘 안 되면 일반 평범한 거죠. 자기 스스로 관리를 당하는 거죠. 이거는 이 자체로서 직장에서의 주객의 차이입니다. 관리자가 되느냐, 관리 받는 사람이 되느냐. 앞에 본 사람은 관리 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관리를 하는 사람이 되겠네. 편제가 있음으로써 확실하게 관리할 것이다. 또 의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관리하는데 의심을 해. 그러면은 감시까지 해요.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뭔 일이 생길지 몰라. 이러한 성분을 본다면은 이 사주가 정사시를 얻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용신 입장에서는 기신이죠. 이게 용신 되나 이거? 좀 신약하죠? 용신 되겠네. 용신 입장에서는 기신입니다. 다만 사회에서 써먹는 데에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기신이지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미 계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종의 극약 처방이죠. 이렇게 재성을 봐야만 되는, 신약하든 안 약하든 재성을 봐야 되는 경우 좀 뭔가 내부적으로 마찰이나 갈등은 예상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엉겨붙지 않고 얼어붙지 않고 그래도 밖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재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재성이 있으면 인성이 극을 받더라도 사회적으로 뭔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용신만 보호대가 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먼저 관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신 이전에 심리 분석, 그걸 토대로 적성이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적성이 나온 다음에 언제 그 일을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는가는 그 다음에 대입할 문제지, 덮어놓고 용신만 찾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관찰하시면은 아마 그 오류가 더 적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이 전혀 안 보이네요. 목이 안 보이는 사람은 갈등도 없습니다. 천직이다 이런 말을 하죠. 이 사람은 직장이 관리직이 천직이다. 천직이라는 말은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직 생각할 필요도 없고, 뭐가 더 나을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관리직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계축의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좀 다른 경우를 대입을 해봤네요. 네, 또 하나의 경우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을미, 무인, 그리고 계축, 을묘가 되겠습니다. 묘시에 태어나면 을묘가 되죠. 자, 이와 같은 자료를 봤을 때 이 계축은 편관에 정관까지 갖춰 있구나, 세트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자기 일을 수행하는데, 직장에서 수행하려고 보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주어진 일 처리합니다. 자, 뭔 일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일반직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정관, 편관 다 있으니까 합리적인 일도 처리하고 또 강제적인 일도 처리할 수 있다. 어찌 보면은 좀 글쎄 이런 걸 전천후라고 그러나요? 뭐든지 시켜 먹을 수 있는 전천후, 이런 능력이 있다면은 고용주로서는 상당히 좋아하겠네. 근데 문제는 이 시간에 있는 식신이 문제입니다. 앞에서 개별 대입을 하면서 식신이 있으면은 재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에는 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식신과 이 편관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겠네요. 이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은 화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직장에서 말씀드렸죠. 반골 기질이 발생한다. 대립적인 요소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 아무래도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를 잘못했네요. 한 2시간 뒤에 태어나지
그러면은 병진시가 되거나 또는 정사시가 되면은 그대로 관리직으로 가면 딱 됐는데 이렇게 대립적인 그렇지 않아도 부정적인 수용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사람이 다시 또 식신의 강력한 식신이구먼요. 2차 전도 다 식상이에요 또. 아하,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직장 생활을 잘 할 걸로 생각이 됐는데 막상 직장에 들어가서 한 1, 2년 일을 하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사람은 숙청, 잘릴 수 있는 그 후보에 우선 등재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글쎄 적응도 잘 못하고 사교성도 떨어지고 반발만 있고 대인관계에서 원만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회생활 하기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리저리 바치다가 채이다가 나중에는 산에 들어갈지도 모르죠. 어차피 이 사람은 매우 신약하네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매우 신약해서 이 축중에 인성을 찾아서 산으로 입산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입산을 보내버릴까요? 입산하시오. 입산하면은 또 사찰의 천규를 잘 지키다가 또 반발 한번 하겠지만은 뭐 산에 사는 거는 그래도 남과 상대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스님들은 스스로 자기가 산을 개간하고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태여 사람들하고 어떤 흥정 안 해도 되는 걸로 봐야 되겠네. 그렇게라도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성을 관찰해 보는데 기본적으로 개축이 좀 사회 적응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주변 요건에 따라서 그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거,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개축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은 불리함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상담할 때 또는 본인이 개축일 때 이러한 점을 잘 냉철히 판단해 가지고 감정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지혜롭게 자기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개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